이렇게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현실화가 될수록 국민의힘의 경선판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 하나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12, 한동훈 8, 홍준표 7, 나경원 4, 안철수 3. 뭐 여기 있는 사람 수십여 명, 수십 명은 아니죠. 10명 가까이 쭉 더해도 이재명 대표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물론 이 5명에서 4명으로 내일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이 4명으로 추려지긴 하는데 여기에 또 없는 사람 한덕수 대행까지 포함하면 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 이 4명, 5명의 위기의식도 충분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조기 대선 6월 3일까지 아직 40여일이나 남았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위기니까요. 일단 하나하나 이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동훈 대표의 오늘 행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경주 되게 좋아하는데요. 경주 그러니까 아까 사서도 경주 이거 샀습니다. 근데 이거 좋네. 핑크처럼 돼 있는데 벚꽃 아니라 경주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여기 좋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렇게 저분도 계시는 것처럼 저 나무에 그 그림자 생기고 이런 데 앉아 있으면 좋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우리 애들 꼬마일 때 요 동네에서 애들을 풀어놓고 우리는 여기 그냥 앉아서 낮잠 잤던 기억이 있네요. 여기는 사진 한번 보세요. 2번 찍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주 분이세요? 아니에요. 아, 실물이 훨씬 잘생겼어요. 아이, 근데 엄청 젊으세요. 뭐 그래도 제가 50 넘었습니다. 한동훈 후보 이제 1인 방송 참 잘하네요. 뭐 저거 사실 저처럼 이제 방송한 사람도 혼자 가면서 얘기하거나 누구와 이제 스몰 토크 잠깐의 수다를 떠는 게 쉽지 않은데 어제는 대구 오늘 경주 찾아서 국민이 주인이고 이재명 이길 사람 밀어달라 혹은 절 좋아하지 않아도 대구를 사랑하겠다. 어제 대구 오늘은 경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후보 측에서 좀 고무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위원정 의원. 네. 후원금을 모았는데 그래도 국민의힘 사람 중에는 꽤 속도가 빠른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정치가 좀 투명화되면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대선 여러 가지 어떤 이 유권자나 이걸 해서 29억 뭐 8천만 원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로 모금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재명 대표가 21시간 만에 이걸 다 달성을 했죠. 근데 오늘 이제 한동훈 후보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계좌를 오픈해서 지금까지 걷고 있는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요. 이제 한 3억 정도가 남았다고 그래요. 일단 걷어서 아마 오늘 중으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데 일단 이렇게 오픈함과 동시에 뭐 이게 말이 사실은 29억이지 이거 모금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이제 소액 후원자들이거든요. 10만 원씩 내면 나중에 다 이제 돌려받는 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일단 한도액을 채울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요즘 이제 정치라는 게 선거라는 거는 누가 일단 후원금을 많이 모집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아마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유일하게 지금 일단 모금 운동을 시작했고 아마 오늘 중으로는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현재 25억 정도 돌파했다고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저희 뉴스탑텔에 소개한 바가 있듯이 모금 개시 하루 만에 법정 한도 29억 4천만 원을 채웠다라고 했는데 뭐 일단은 지금까지는 한동훈 후보도 이해 못지않게 이런 모금 후원 계좌를 연 것 같아요. 저마다 국민의 후보들이 다 대구 경북 지역, 뭐 경상도 지역에 먼저 선택 가는 이유는
어쨌든 당원 50, 민심 50, 당원들이 유독 많은 곳이 또 TK, PK이기 때문일 텐데 지금 국민의힘의 토론파 혹은 경선파는 확실한 건 재미와 흥행보다는 의미를 찾을 때가 맞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제 있었던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여러 설전, 특히 홍준표 후보의 그 질문 때문에 오늘도 여러 가지 구설이 참 많았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시고 저 괜찮게 보셨던데요. 저도 선배님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 좋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질문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네.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벗어나시오? 홍 후보님께서 12월 3일 날 10시 반에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뭘. 근데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가정을 연대로 그래 뭘 먹을 건 없죠. 아니, 지금은 내가 하는 시간 끝나버린 거야. 글쎄요, 뭐 이렇게 주요 장면을 모아보면 선뜻 생각나는 것보다 저 두 장면을 한번 추려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여권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안타까운 상황들이라고 하는데 성춘 부의장님, 예. 이거 유치하다고 했고 글쎄요 한동훈 후보 쪽에서도 아니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하냐라고 홍준표 후보를 상당히 비판 목소리를 높이니까 오늘 SNS에 홍준표 후보가 썼어요.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는 거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미지 정치와 홍준표 후보가 공격한 내용과 저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키높이 구두를 신으면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저거를 왜 공격하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보수 진영의 그 토론회에서 저런 수준 낮은 질문을 던졌다는 사람이 그 후보들 중 정치 경력이 가장 긴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게 처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토론회 과정에서 초반에 뭐 선배님 하면서 뭔가 좀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 선배로서 뭔가 익숙한 모습, 뭔가 자신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저렇게 치졸한 네거티브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홍준표 후보가 본인의 메리트를 스스로 깎아먹었다. 본인이 정치 경력이 많다면은 아까 한동훈 후보가 물어봤던 12월 3일 비상계엄 날에 본인이 입장이 당대표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거를 재치 있게 받아내는 뭔가 정치 구단 같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대구시장이었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냥 대놓고 그냥 답변하기 싫다고 하는 오히려 하수 같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의 그런 그 개인적인 그런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글쎄요, 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비판할 게 없나 보죠? 왜 저런 인신공격성을 하는 발언을 하는지 저는 토론회 전체 수준을 아주 떨어뜨리는 저희 언론에서 좀 안 다뤘으면 좋겠는데 워낙 이슈가 돼버려서 안 다룰 수가 없는 참 안타깝습니다. 치졸하다고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게 다른 이슈들과 공방이 많았으면 사실 저희도 굳이 저런 얘기까지 조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사실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그다지 이렇게 주요 장면으로 꼽을 게 많지가 않아서 한동훈 캠프의 김근식 교수는 술자리 뒷담화 농담을 토론회에서 했다. 그랬더니 또 캠프 자체가 B급 인사들이라고 저희 정치 시그널 전화 연결해서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근데 두 사람의 공방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동훈 후보도 홍준표 후보의 과거 정치적 논란을 거론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이미지 정치가 성공한 사람은 내 기억에는 딱 한 사람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누구? 오세훈 시장. 처음 등장할 때는 이미지 정치로 등장했지만 그 이후로 속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배 입장으로 그럼 같이 토론하면서 너 이미지 정치 하지 마라 이러면 얼마나 모욕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B급 질문이니 그래서 내가 캠프 자체가 B급 캠프다. 그것도 못 알아듣는 걸 보니까 B급 캠프다. 김영삼 명태균 케이스에서 보듯이 잘못된 요구를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검사 공천도 하지 않았잖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달리 탈당한 경험도 없고요. 예. 제가 뭐 특활비 집에다 갖다 준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신 그대로 한동훈 후보도 오늘 전화 인터뷰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분들과 달리 탈당한 적도 특수활동비 집에 갖다 준 적도 없다. 탈당은 홍준표 후보가 탈당한 전력이 있고 특히 특활비 얘기는요. 홍준표 후보가 지난 2015년인가요? 10년 전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됐을 때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특활비 일부를 생활비로 부인에게 줬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입니다. 2011년 6월에 경선기탁금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 1억 2천만 원을 내가 참 경선 비용도 있고 해서 어디 동구할 데 없느냐. 그래 하니까 집사람이 6월 23일 날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왔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 국회 보자기에 싸줍디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정치자금 계좌에 현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정치자금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 수표를 바로 발급받아가지고 당에 제출했습니다. 과거 홍준표 후보의 설명과 해명 들어봤는데 일단 강선필 부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저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 조기 대선이 열린 이유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라는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려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것들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특활비와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국정 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가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키높이 신발이나 보정속옷 이런 거는 이 대통령이 만약에 되었을 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어떤 지적들은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일침을 하신 게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게 물론 후보들마다 뭐 네거티브도 할 수 있고 정책과도 싸울 수 있고 하는데 요즘 뭐 저희 채널에 유튜브도 댓글 달린 거 보면은 뭐 저 다는 읽지 않습니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경선이 바뀐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뭔가 파면 이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조금 더 낮은 자세로 하면서 미래를 말하고 정책 토론하고 경제 어떻게 살릴 거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본인들이 여기서만 이기면 이재명 대표 쉽게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더라고요. 당대표 선거하듯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서 저도 참 어제 제가 그걸 다 봤는데 사실은 좀 많이 놀랐어요.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맥락 없이 저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품격 없는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장 외에서 이제 토론장을 벗어나서 또 굳이 저렇게 또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두 후보 간에 저렇게 공방을 하는 것은 본인들 개인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물론 당의 어떤 당세 확정에 영향을 주겠죠. 마이너스적 영향. 그러나 직접적인 당세에 영향을 주는 멘트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제가 어제 저걸 다 보니까 먼저 한동훈 후보가 성공을 했어요. 이 계엄 옹호 관련해서 예. 사실 그 말은 저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탄핵 반대한 입장이 곧 계엄 옹호가 아니거든요. 근데 계엄 옹호라고 하게 되면 우리 계엄 옹호당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그 부분은 매우 아쉬웠다. 그 이후에 이제 저런 뭐 키높이 구두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들이 개인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언행은 뭐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당의 평가를 주는 언행은 하지 않는 것이 이건 금도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줄줄이 토론이 예정돼 있고 앞서 보셨듯이 뭐 누군가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 국민의힘 후보들 도토리 키재기 같아 보여도 실제로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1%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